안녕하세요. 오늘은 2008년에 에너지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. 공정 배관의 진동 유발 피로 파손 방지 가이드라인입니다. 이 서론 부분을 함께 보면서요. 이게 왜 중요한지 또 이 가이드라인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. 이 진동 유발 피로 파손.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뭔가요? 네, 그러니까 백원이 계속 이렇게 떨리다가요. 결국에는 금이 가거나 심하면 딱 부러지는 현상입니다. 아, 계속 흔들리다가요. 네, 마치 그 종이 클립 같은 거 계속 폈다 접었다 하면 결국 끊어지잖아요.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아하, 이해가 되네요.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? 그냥 설비 고장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? 음, 그게 단순 고장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실제로는 그 이상일 때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 위험 물질이 새어 나오면 이건 뭐 바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지고요. 그렇죠.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. 네, 그리고 생산에 멈추면 그 손실이 엄청나고 또 환경오해 문제까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위험인 거죠. 정말 그렇겠네요. 네, 맞아요.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. 뭐냐면 전통적인 배관 설계 방식들을 보면요. 주로 무게라든가 내부 압력 같은 거, 그러니까 좀 정적인 힘에는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. 네, 그게 기본이니까요. 그렇죠. 근데 이 진동이라는 거, 이건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좀 동적인 문제잖아요. 이런 건 상대적으로 좀 간과되어 온 경향이 있었어요. 아, 진동은 좀 뒷전이었군요. 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생산성을 높이려고 유체 속도를 막 올린다거나 아니면 원가 절감 때문에 좀 더 얇은 배관을 쓴다거나 이런 경향들이 생기면서 이 진동 문제가 훨씬 더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. 효율을 높이려다 오히려 위험이 커진 거네요. 그렇죠. 실제로 통계도 있는데요. 영국 북해 해양 설비 같은 경우엔 탄화수소 누출 사고 원인의 20% 이상이 이 진동 피로 때문이라고 하고요. 와, 20%면 정말 높은데요. 네. 그리고 서유럽 육상 설비 쪽에서도 배관 파손 원인의 한 10%에서 15% 정도 그게 다 진동 피로 관련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아니, 과거 설계에서는 왜 이런 동적인 위험을 좀 놓쳤을까요?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이걸 파악하기 어려웠던 건지, 아니면 뭐 효율이나 비용 같은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랬던 걸까요? 글쎄요. 아마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죠. 뭐 과거에는 지금처럼 유속이 빠르거나 압력이 높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진동을 분석하는 기술 자체가 지금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근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. 요즘처럼 효율이나 성능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려는 산업 환경에서는 과거에는 뭐 그냥 사소하게 여겼을 수도 있는 이 진동 같은 동적인 요소들이 이제는 아주 중요한 위험 요소로 떠올랐다는 거죠. 어쩌면 우리가 효율을 잡으려다 시스템 전체를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아,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네요.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이 가이드라인 서론에서는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나요?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. 하나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위험을 평가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평가고요. 이건 신규 설비든 기존 설비든 아니면 뭔가 변경이 있을 때 다 해당됩니다. 미리 점검하는 거군요. 네.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미 진동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대응적 평가입니다. 사후 대처 방안이고요. 그렇죠. 그리고 평가 방식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데요. 일단은 좀 넓게 위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부분을 먼저 식별하는 정성적 평가를 하고요. 네. 그 결과 여기는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 싶으면 실제 파손 가능성이나 뭐 그런 걸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정량적 평가로 넘어가는 거죠. 이런 단계적인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. 체계적이네요. 정성적으로 먼저 거르고 필요한 부분만 정량적으로 깊게 파고드는 방식이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핵심은 이 배관 진동이라는 게 그냥 뭐 시끄럽다, 좀 불편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. 안전, 환경, 비용에 직결되는 정말 실질적이고 중대한 위험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거죠. 특히나 요즘 같은 산업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고요. 이 가이드라인 서론이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.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. 이 필요성을 딱 제시하는 거죠.
네, 오늘 이 가이드라인의 서론 부분만 살펴봤는데도 그동안 좀 무심코 넘겼을 수도 있는 이 진동이라는 문제가 실제로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,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걸 체계적으로 다뤄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네,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전통적인 설계 기준이 때로는 이런 동적인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말이죠. 네.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훨씬 더 복잡한 다른 시스템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발전소라든가 큰 다리 아니면 항공기 같은 것들이요. 이런 시스템들은 과연 모든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, 특히나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동적인 문제들까지 완벽하게 고려해서 설계되고 또 관리되고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?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